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환경오염의 큰 문제인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람 혈액에서 플라스틱이 첫 검출됐다고 합니다. 자, 건강한 사람의 혈액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자유대학 연구팀이 건강한 성인 22명의 혈액 표본을 기증받아서 분석한 결과 표본의 80%에 해당하는 17명의 혈액에서 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됐다고 가디언이 24일 날 보도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표본에서 음료수병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발견됐다. 일회용 용기에 많이 사용되는 폴리스티렌, 이것이 표본의 3분의 1에서 포장용 랩에 주로 쓰이는 폴리에틸렌이 표본의 4분의 1에서 발견됐다. 하나의 표본에서 두세 종류의 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여기서 말하는 표본은 그 22명의 혈액을 기증받은 그 혈액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채취한 혈액이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 섭취 등을 통해 신체로 흡수된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 같은 거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혈액에서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검출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영국 가디언은 이번 발견으로 인체에 흡입된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의 몸 안을 돌아다닐 수 있고 특정 장기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이 혈액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이 건강에 미치는 정확한 영향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추가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를 이끈 팀 베탁 네덜란드 자유대학 교수는 아기와 어린이들이 화학물질 및 입자 노출에 취약하다, 걱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아기의 대변에는 성인에 비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10배가 더 많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고 가디언이 전했습니다. 이 베탁 교수님은 연구 논문에서 플라스틱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 상황에서 미세 플라스틱 노출 및 흡입이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신속히 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의 연구는 네덜란드 국립보건연구개발기구의 재정 지원을 받았으며 공공 및 보건환경학술지인 국제환경에도 실렸다고 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각국은 일회용 사용품을 규제 등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올해부터 슈퍼마켓 등 일회용 포장을 전면 금지했다고 해요. 하지만 워낙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아서 획기적인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리즈 대학 연구팀은 현 상태로라면 2040년까지 전 세계에 13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추가 배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은 적혈구의 외막에 달라붙어서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적혈구에서 산소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를 막는 거죠, 이 플라스틱이. 이 플라스틱 입자는 임산부의 태반에서도 발견이 됐으며 임신한 쥐에서는 폐를 통해 빠르게 심장, 뇌 및 태아의 다른 기관으로 전달되는 것으로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걱정되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우리의 몸속에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거의 다 있다고 봐도 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의 물리적 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 플라스틱은 인체의 호흡기와 소화기, 상피세포에 접촉하게 되고 이 세포 포식 기전을 통해서 인체에 흡수된다고 합니다. 인체에 흡수된 이 미세 플라스틱은 조직 염증, 세포 증식, 괴사, 면역세포 억제 등을 유발한다고 해요. 이러한 영향은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 모양, 표면 전극, 부력, 소속성 등의 성질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호흡기에 노출이 되면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독성, 화학적 독성 등에서 간질성 폐질환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기침, 호흡곤란, 폐기능 저하 등을 유발한다고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그보다 더 작은 나노플라스틱은요, 인체 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이동해서 인체의 상피세포, 점막,
장관, 혈액 등을 타고 임파계와 간 담도계로 이동한다고 해요. 이 이동된 나노플라스틱은 태반과 혈액, 뇌장벽, 장관, 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노플라스틱의 연구를 통해서 심뇌혈관계, 내분기계, 염증 반응, 산화 송산, 생식계 등의 직접적인 독성 영향이 관찰되었다고 해요.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생길 수 있는 웬만한 병은 다 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다 유발될 수 있는 거죠. 이 플라스틱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거는요, 바로 페트병입니다. 이 음료수 용기로 페트병 등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잠재적인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들은 세포 활성, 염증 반응, 위장관 선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PVC는요, 생식계의 영양,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미세 플라스틱에 포함된 화학 물질들은 자체적으로도 독성 효과를 유발하면서 아울러 잔류 유기 오염 물질의 축적을 더욱 유발시킨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유해 물질을 더 만드는 거죠. 이러한 잔류 유기 오염 물질과 결합한 미세 플라스틱은요, 생물체 내에서 다양한 반응에 의해서 농축되어 전달되고 매우 적은 농도에서도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에 첨가되는 물질 중에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는 독성 영향이 아주 큰 물질이라고 해요. 이 비스페놀 A는 플라스틱의 가소제, 이것과 항산화제의 역할을 위해 사용되는데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해서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고 췌장, 베타세포 기능도 방해하고 비만에도 작용하고요. 생식 독성도 생기고 발달장애도 생기고 심혈관 질환계를 유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해요. 또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의 유연성과 내구성을 위해서 첨가되는 가소제로서 이 플라스틱 제작에 사용되는데 생식계 발달장애, 기형 등 다양한 독성을 유발하며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이 이렇게 정말 건강에 안 좋은데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런 일회용품 플라스틱들을 종이나 인체에 무해한 소재로 많이들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우리가 이것들을 쓰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렇게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몇 가지를 얘기해보자면 플라스틱으로 과잉 포장된 제품 구매를 줄이고요. 플라스틱 대신에 유리나 금속 소재의 용기를 사용하고 또 플라스틱 병에 담긴 물을 사 먹는 대신에 물을 끓여 마시는 거죠. 그냥 우리가 집에서 물을 이제 생산해서 먹자는 거. 그리고 장 볼 때 장바구니나 에코백에 챙겨 다니기 아시죠? 그리고 일회용품 대신에 개인 컵이나 텀블러, 종이 빨대나 금속 빨대 사용하기. 요즘 이거 그 플라스틱 빨대들 커피숍 보면 그거 없애고 이제 종이 빨대나 금속 빨대도 이제 팔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는데 그 빨대를 딱 그 통에 그 젓가락통 같이 그렇게 갖고 다녀요. 근데 환경에는 정말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환경을 위한 생각이죠.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 건강은요, 아무리 남이 챙겨준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결론은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고 본인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나부터 실천해야 이렇게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배달 음식 엄청나게 많이 수요가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뜨거운 음식이나 국 같은 것들을 또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서 이제 먹으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시죠? 제가 저번 영상에도 이런 뜨거운 것들을 옮겨 담을 때는 플라스틱 그릇은 꼭 피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 업체도 이제 배달을 시켜볼 때 종이나 또 다른 이제 인체에 무해한 그런 신소재로 포장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들만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노력을 각 분야에서 많이들 하고 계세요. 미세 플라스틱 제거 기술, 이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기술의 핵심은 쉽게 분해되고 빨리 썩는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이 썩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점점 더 작아지고 가루가 돼서 분해되는데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뭐 빨리 녹아서 없어지거나 플라스틱이 빨리 이제 아예 사라지는 것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또 바이오 플라스틱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학자들은 수년간 천연 소재와 플라스틱을 결합시킨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해오고 있다고 해요. 이 바이오 플라스틱은 친환경 소재여서 매립 시 미생물에 의해서 자연 분해가 되고 소각 시에 또 유해가스도 배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바이오 플라스틱 활용 범위는 포장재, 생활용품, 산업용품 등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 바이오 플라스틱에는 생물성 원료인 함량이 5에서 25% 되는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과 생물성 원료의 함량이 50% 이상인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있다고 합니다. 생물성 원료의 함량이 낮은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은 사탕수수 등의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공해 물질을 적게 배출하지만 이제 썩는데 오래 걸리겠죠? 네. 생물성 원료의 함량이 높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비싸겠죠, 당연히. 하지만 플라스틱보다 약하고 그렇지만 자연 환경에서는 아주 잘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꿀벌 부채병 나방, 애벌레를 활용한 연구가 있다고 해요. 이름이 어렵죠? 꿀벌 부채병 나방의 애벌레가 먹은 플라스틱은 장 속에 있는 특수한 효소에 의해서 소화 과정을 거쳐서 미생물에 의해 쉽게 분해되는 물질로 변한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친구예요. 누구? 꿀벌 부채병 나방 이 친구는요. 이 친구의 장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연구가 계속 또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해결 방안으로는요, 이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대나무 소재의 칫솔, 미세 플라스틱 대신에 조개 껍데기나 달걀 껍데기를 활용해서 만든 치약, 식물성 수세미를 말려 그대로 사용하는 천연 수세미 등도 있대요. 또 비닐랩 대신에 꿀벌에서 얻은 성분으로 만든 허니랩과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옥수수를 활용한 빨대도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환경을 위해서 과학자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또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20년에 생활 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어요. 이번 대책의 목표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을 54%에서 70%까지 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부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겠죠. 자, 지금까지 이번에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혈액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밥을 먹다가 아주 또 다른 환경에서 뭐 길에 다니면서 호흡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목을 통해서 이제 흡입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혈액 내에서 검출됐다는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완전히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건강을 생각하면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잠 잘 자는 것 뿐만 아니라 해로운 음식을 피하는 거, 그런 것도 당연한 거고 환경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해서 우리의 건강을 우리 스스로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힐링 가족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